조선으로서도 사실은 일본과 그러한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점점 약화돼. 왜? 평화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 청과의 관계 같은 경우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런 속에서 일본에서는 소위 통신사 애교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위 역지 통신이다. 역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래 통신사는 교토를 통해서 에도까지 가가지고 에도에 가서 장군한테 국서를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땅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는 굳이 이 에도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는 그것이 1811년에는 조선의 사절이 쓰시마까지만 가게 돼요. 쓰시마에 가서 국서를 바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통신사가 원래 이 장군이 바뀔 때 새 장군이 취임했을 때 축하사절로 가게 됐었는데 이때는 장군도 바뀌지 않은데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사 애교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 나타나는 데는 남쪽에서는 서양의 해상 세력들, 북쪽에서는 러시아 세력들이 몰려 러시아가 이제는 연해두 지역이라든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런 등등 것과 연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일본은 조선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그런 쪽과 연결. 그래서 역지통신으로 바뀌게 돼서 그걸 마지막으로 통신사 애교가 중단이 돼요. 그러나 조선에서는 과거와 같은 애교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일본도 사실은 그것을 다시 재개하고 싶은 그와 같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서 이번에는 통신사를 맞아들이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이 18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직접 말이죠. 미군이 페리 함대가 오죠. 그런 속에서 장군이 몇 년 만에 자꾸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장군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이 통신사가 채 가기도 전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사가 정식으로 재개되기 전에 결국 일본에서 큰 정변이 나타나요. 그 정변은 소위 명치 유신이다. 메이지 유신이다. 이런 거죠. 메이지 유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막폰 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앙 정부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각 번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 다 몰수하고 무사 세력들 다 칼을 빼앗고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배하는. 그러다 보니까 쓰시마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과의 통교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다 해수를 해가지고 중앙에 애무성 그쪽에서 이제 애교를 관할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결국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가면서 국서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잖아요. 그걸 둘러싼 마찰이 생겨요. 조선에서는 무슨 소리냐.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결국 충돌을 빚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그 대신에 이번에는 통신사 애교가 전개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조선과 일본, 나아가서는 중국 또는 세계와의 교역이라고 할까, 물자, 정보가 어떻게 교류되고 있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실크로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뭐 실크로드 이런 얘기는 뭐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 6세기 정도까지 말이죠. 또는 그 아시아의 초원 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부터 출발했었던 그러한 상품 교역이 이 스텝 지역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경주를 지나가지고 일본의 교토까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문물 교류 이런 것들을 실크로드라고 흔히 말하는데 조선시대 통신사 애교가 전개될 때 또 하나의 실크로드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고.
북경과 한성과 교토, 에도를 연결하는 그리고 그 실크로드 위에는 일본에서 은이 우리나라 동네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실버로드가 또 하나 있었고, 또 그 위에는 한국산, 그러니까 조선산의 인삼이 바로 북경에 또는 교토와 에도에 전편한 인삼로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